네, 이번에는 시장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특징주들 한자리에 모아서 총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신포 박근호 이사도 함께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파이널샷에서 포착한 오후장의 특징주들 15개 열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많이 이야기 나오는 SM도 자리하고 있고요. GS건설, 한화 같은 종목들도 눈에 띕니다. SK하이닉스도 오늘 시세 굉장히 좋게 분출해주고 있고요. 자액을 급등세 나타내고 있는데 이 안에서 특히 더 눈여겨볼 만한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지 첫 번째 종목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KH바텍 골라주셨습니다. 오늘장에서 7% 가까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휴대폰 부품주로 많이들 기억을 하실 텐데 정확히 어떤 기업인가요? 네, 오늘 실질적으로 이제 시장을 주도를 하는 건 뭐 지주사, 그다음에 배터리 관련된 기업이긴 한데 일단 그런 얘기는 뭐 장중에서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그거 외에 좀 약간 관심을 둘 만한 종목으로 KH바텍을 좀 선택을 해봤는데요. 네. 다이캐스팅 전문 기업이라고 우리가 보통 뭐 표현을 하죠. 이제 다이캐스팅이라는 것은 아주 복잡한 그 금형을 가진 금속 물질을 주조로 만드는 건 이제 다이캐스팅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보통 그 이제 폴더블 폰이나 이런 중간에 들어가는 힌지가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걸 이제 다이캐스팅으로 만드는 게 바로 KH바텍이죠. 올해 지금 6월 달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초에 이제 이 증권가에서 KH바텍을 올해 어떤 식으로 좀 영업이익이 나올 건가 컨센서스를 낸 거는 사실 좋진 않았었어요. 근데 최근에 KH바텍에 대한 어떤 의견들이 굉장히 좀 많이 상향 조정된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일단 그 매출 같은 경우는 올해를 중심으로 해서 내년 그다음에 내후년까지 굉장히 급속도로 이제 증가를 할 것이다라고 이제 증권사 보고서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그 뭐 어떠한 이유 때문에 KH바텍이 좀 그동안에 좀 약간 평가가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았었는데 갑자기 이런 어떤 긍정적인 어떤 비유가 좀 생겨났을까 그 요소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KH바텍 같은 경우에 만드는 부품이 이제 힌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휴대폰의 어떤 그 접히는 부분의 그 힌지,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브라켓이라는 것은 디스플레이를 뒤에서 이제 받쳐주고 있는 부품이죠. 보통 모바일 쪽, 그 다음에 배터리용 이제 엔드 패널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 배터리 밑에 들어가는 충격을 좀 줄여주는 이제 패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제 플러스 알파로 들어가는 게 이제 삼성이 이번에 그 갤럭시 엣지를 내놨는데 갤럭시 엣지 이 바디가 티타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티타늄도 이제 주물로 다이캐스팅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KH바텍의 어떤 뭐 매출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뭐 KH바텍 같은 경우는 뭐 전통적으로 누구나 아시듯이 이제 모바일 쪽 관련된 기업으로 알고 계신데 이제 그게 자동차 전장 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중간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자동차 전장에서 어떤 걸 만드나라고 이제 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까 이제 디스플레이 그 브라켓을 만든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자동차에도 디스플레이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자동차 전장 브라켓이 향후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것을 위해서 이제 KH바텍이 작년에 4월 달인가 2분기에 이제 구미에 전장용 이 브라켓 전용 공장을 따로 부품을 세웠죠. 이 부분들이 이제 올해 본격적으로 매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보통 우리가 뭐 파인엠텍이나 뭐 KH바텍이나 이렇게 힌지 만드는 기업을 얘기를 할 때 뭐 중국 쪽에 폴더블 폰이 많이 나오는 것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만 애플과 관련돼서 이제 뭐 올해 말이나 내년에 뭐 폴더블 폰이 아이폰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애플이 이 파인엠텍이나 그 KH바텍 쪽으로 컨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미국 쪽 기업을 이용해서 지금 이제 초기 물량을 만드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아무래도 뭐 삼성이나 중국 쪽 제품에서 검증을 많이 받은 게 이제 KH바텍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넘어온다라고 하면 가능성도 있죠. 상당히 좀 많은 주가나 실적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 잠깐 보면서 일단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상으로 사실 굉장히 바닥권입니다. 뭐 파란색
선에 기관이 뭐 사고 있다, 빨간 선에 뭐 외국인들이 팔고 있다 이런 느낌이 없이 좀 약간 수급이 그렇게 다이나믹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은 아닌데 네. 오늘 외국인들이 나름대로 굉장히 좀 크게 오랜만에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을 일단 체크를 좀 하시고요. 네. 차트 같은 경우는 바닥권 작년 말과 올해 4월달에 러프하게 좀 이쪽인가요? 길게 그렇죠. 쌍바닥을 좀 잡아서 가격적으로 좀 어떤 지지선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부분. 오늘 좀 위에서 약간 밀리고 있긴 합니다만은 이럴 때는 이제 전일 거래에 대비해서 오늘 거래가 시초가가 갭으로 떠 있기 때문에 네. 약간 조정을 염두에 두시고 계속적으로 지켜보시면 이제 증권가에서 워낙 호평을 많이 내놓고 있는 기업이라 주가 흐름도 그에 맞춰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휴대폰 부품 쪽에서 전장 쪽으로 매출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라는 점을 향후 모멘텀으로 또 꼽아볼 수 있을 텐데요. 수급도 잘 체크해 보시면서 이 종목 대응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 골라주셨을까요? 카카오페이 꼽아주셨습니다. 카카오페이도 오늘 흐름 굉장히 좋아요. 네, 8% 어제 오늘 가까이 연달아 좋긴 한데 네, 오르고 카카오 그룹주 전반 괜찮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이번 주에 좋다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상장하고 나서 24만 원까지 갔었거든요. 카카오페이가. 근데 지금 3만 원대 후반 주가를 보여주고 있어서 아주 러프하게 생각해도 뭐 6분의 1, 7분의 1 정도로 주가가 빠져 있는 상황이라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뭐 이 시세가 계속적으로 좀 이어서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실 거고 네. 일단 뭐 최근에 수급도 굉장히 좋은데 그러면은 어제 이제 그 화요일 그다음에 오늘 수요일까지 무엇 때문에 카카오페이가 그동안에 굉장히 좀 뭐 상승하기 힘들었던 분위기가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나 한번 좀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페이가 이제 지금 신세계 같은 경우에 작년에 이제 토스에 매각을 하려고 했었죠. 어떤 걸 팔려고 했냐면 쓱페이, 그다음에 스마일페이를 토스에 팔려고 했었었는데 일단 그 당시에 신세계가 이제 지마켓이나 이런 어떤 계열사들과 함께 알리바바와 같이 그 신설 법인을 만들려고 하고 있던 참에 알리바바가 우리도 알리페이라는 게 있는데 나중에 좀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일단 쓱페이나 뭐 스마일페이를 토스에 팔지 마라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일단 중단이 됐는데 그때 당시 나왔던 쓱페이와 그 스마일페이 가격이 7천억 원이었었어요. 7천억 원에 토스랑 이제 매각을 협상을 하고 있었었는데 알리바바가 이제 중간에 일단 반대를 해서 그 부분이 좀 중단이 됐는데 이번에 카카오페이가 이제 이 토스랑 협상을 했던 그 쓱페이랑 알리페이를 사기 위해서 일단 뭐 신세계와 지금 협상 중이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제 작년 말서부터 협상이 진행됐다라고 하는데 신세계 입장에서는 지금 놔둬도 돈이 안 되고 돈만 들어가는 부분이고 카카오페이 입장에서는 네이버페이를 잡으려고 하는데 딱히 이렇다 할 방법은 없고 그러면 일단 캐파를 늘리자 이 이제 전략을 택한 건데 쓱페이와 그 스마일페이가 시장 점유율은 거의 뭐 기타라고 할 정도로 거의 미미한 수준인데 있는지도 몰랐어요. 네, 이용자 수는 굉장히 이용을 했던 그 이용자 수는 굉장히 좀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요? 한 2,500만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용을 해서 일단 카카오페이가 어느 정도 좀 그 카카오톡과 연관돼서 좀 퍼포먼스를 내겠다 이런 거 같은데 네. 뭐 그 둘이 이제 윈윈하는 것 같습니다. 뭐 신세계 입장에서는 알턴이가 빠진 듯한 느낌이 드는 거고 그 다음에 카카오페이 입장에서는 뭔가라도 해야 되는데 일단 이거라도 잡아야 되겠고 그래서 가격이 좀 많이 내려갔어요. 그 토스랑 했을 때보다 토스 때는 7천억 원 정도의 이제 내고가 됐었었는데 이번에 한 2,500억 정도로 일단은 일단 가격이 굉장히 많이 다운돼서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좀 알려지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런 금융사와 관련된 기업들을 이제 인수하고 매각을 하려면 사실 금융감독원의 허가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간편 사업자, 간편 결제 사업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알려져 있고요. 다만 하나 좀 걱정하는 것은 이제 카카오페이가 이제 작년인가요? 그 중국 쪽에 회원 정보 넘기면서 금융 당국에서 굉장히 많이 주시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약간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시장은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최근 흐름만 보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근데 이거를 상장했을 때 당시에 한 뭐 4, 5년 전 정도로 뒤돌려 놓고 보면 정말 아직도 이제 바닥권에서 벗어나려는 느낌이 안 보일 정도로 지금의 흐름이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죠.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근데 수급만 봤을 때는 저기 이제 파란색 선의 기관 수급, 그다음 외국인
빨간색 선이 굉장히 최근에 어떤 급격한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세가 퍼포먼스가 잘 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중장기적으로 이 재료로 인해서 카카오페이가 어떤 실적을 돌리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카카오페이의 전반적인 비율을 보는 방식은 좀 약간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카카오페이도 바닥권에서 일단은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수급이 워낙 최근에 잘 붙고 있다. 이 부분 염두에 두시면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카카오페이 이슈도 있고 수급도 괜찮다. 앞으로 지켜볼 만한 기업으로 정리해 주셨으니까요.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특징주들 정리해 볼 거고요. 이번에는 공략주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은 어떤 종목 좀 중요하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오늘 이제 지주사 좋잖아요. 근데 지주사 중에 좀 가도 이게 모자람이 없는데 안 가고 있는 종목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DN 오토모티브 준비를 좀 했는데요. 네. 일단 자동차 관련주들을 많이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사실 이 DN 오토모티브에 대해서 이렇게 큰 관심은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 뭐 주가 흐름도 좀 약간 지지부진했었고 올라오기는 하는데 그래도 굉장히 느리게 올라오고 그 다음에 어떤 조정 줄 때는 굉장히 좀 가파르게 조정을 주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다지 큰 관심을 못 받았었는데 이제 지주사들이 최근 시장에 이제 중심주로 떠오르면서 이제 지주사 뭐 보통 뭐 홀딩스, 뭐 지주 이렇게 들어가는 기업들 말고도 실질적으로 이제 지주사이면서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도 관심을 둘 필요성이 있는 상황인데요. 이 DN 오토모티브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주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GMT 홀딩스가 있긴 합니다만은 GMT 홀딩스는 비상장이고 100% 지분을 DN 오토모티브가 갖고 있으니까 이제 지주사라고 봐도 되죠. 14개의 종속법인을 두고 있는데 그 종속법인의 장부가만 하더라도 지금 1조 1,000억 원 정도가 잡히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DN 오토모티브 시가총액이 1조 2천억이죠. 이 부분들은 정말 싼 어떤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생각하는 가장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지주사이기도 하지만 얼마 전에 이제 상장이 그 캔슬된 기업이 하나가 있죠. DN 솔루션즈라고 그 올해 이제 상장하는 기업들 중에 뭐 탑 5 안에 드는 대어라고 표현을 많이 했었었는데 상장이 캔슬이 됐죠. 그게 이제 DN 오토모티브가 100% 갖고 있는 회사인데 어떤 뭐 물적 분할이나 일적 분할이 아니라 이제 신규 상장 개념으로 이제 상장을 한다고 했었는데 기관 쪽에서 어떤 그 참여가 굉장히 좀 저조했기 때문에 원하는 가치를 인정을 못 받아서 뭐 다음 기회를 노려보겠다 좀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DN 오토모티브 쪽에서는 DN 솔루션즈 상장할 때 한 5조 원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나라고 했는데 상당히 좀 기대치에 못 미쳐서 일단 상장을 좀 뒤로 밀어놓은 듯한 느낌인데 자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DN 오토모티브 회사 입장에서는 상장을 하는 게 좋겠죠. 뭐 기업 안으로 돈이 들어오니까. 근데 주주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뭐 쪼개기 상장, 중복 상장이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DN 오토모티브 주주 입장에서는 상장을 안 하는 게 낫죠. 그것과 관련돼서 저는 DN 오토모티브가 실질적으로 지금 가격보다는 훨씬 더 높은 가격에 위치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 자동차 관련된 기업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매출이 굉장히 높아도 영업이 굉장히 작죠.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부채 비율이 공통적으로 굉장히 높은 게 자동차 부품주들의 어떤 한계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영업이익도 많이 떨어지죠. DN 오토모티브도 일단은 뭐 자동차 관련 기업이기 때문에 부품 관련 기업이기 때문에 타이어 회사도 있긴 합니다만 동아 타이어라고 부채가 좀 있긴 합니다만 중요한 건 그 부채가 계속적으로 좀 줄고 있다는 거. 이 부분은 이제 재무상으로 점수를 좀 후하게 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알파인데 일단 코스피 200에 현대 마린 솔루션과 이제 그 들어가기로 지금 시장에서 예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 마린 솔루션과 그다음에 DN 오토모티브가 코스피 200에 들어간다라고 편입이 된다라고 하면은 보통 우리가 뭐 패시브 자금이라고 해서 이제 펀드들에서 유입되는 자금이 한 200억 정도 내외에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라 뭐 수급에는 사실 큰 도움은 안 되더라도 뭐 안정적인 부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일단 뭐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매수에 5월달 이제 파란색 선입니다. 끝에 5월달 들어서 기관 매수에 외국인 매도가 지금 약간 수급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나타난 현상은 기관은 순매수를 강화를 하고 있고 팔고 있던 5월달 들어서 팔고 있던 외국인은 순매수로 전환이 된 오늘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수급상으로 굉장히 좀 유의미한 부분이고요. 네. 일단 차트가 그렇게 뭐 깔끔한 편은 아니긴 합니다만은 아직도 바닥권 차트이기 때문에 정리하면 지주사, 그다음에 DN솔루션즈 중복 상장이 캔슬된 부분, 그다음에 어떤 부채가 감소하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코스피 200 편입 요 부분이 이제 주요 투자 포인트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적인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격적인 전략은 일단 지금 현재 가격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매수 가격은 이때 전고점 대비해서 좀 약간 높은 가격으로 할 수 있는 한 25,000원. 그 다음에 손절매 가격은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서 2만 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도 잘 챙겨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목표가 25,000원 선으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지금 대선이 얼마 안 남은 가운데 대선 후보들의 공약 안에서 지주사들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주목해볼 만한 종목 콕 짚어드렸으니까요. 함께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할까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